부직포 벗긴 후 마늘밭 관리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월동 마늘은 저온 가뭄 온도를 일정 기간 지나야 잎편 분화가 잘 되고 마늘통까지 굵어지면서 맛과 품질이 좋아지며 저장성까지 향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늘밭 부직포 벗기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웃거름 추비 시기와 시비량과 병해충 방제 등을 중심으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10월 안팎으로 마늘을 파종한 후 월동을 위한 부직포를 씌웠더랬습니다. 중부지방인 저희 경우는 부직포 씌우는 날을 다음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는 소설과 대설 사이에 땅 얼기 전에 씌우고 우수와 경칩 사이에 4도 이상 되는 날 벗겨준다. 여기서 소설은 11월 22일 내외이고 대설은 12월 7일 내외입니다. 또한 우수는 2월 18일 내외이고 경칩은 3월 5일 내외입니다. 부직포 벗기는 날의 기준 온도는 영상 4에서 5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가 바로 겨우내 생장을 멈추었던 마늘뿌리가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마늘 재생기의 시작 온도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토대로 마늘 부직포 씌우는 날과 벗기는 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쉽습니다. 겨울 초입, 땅 얼기 전 씌우고 뿌리 자람 재생기 시작인 4, 5도 정도 되는 날 벗겨준다. 여기서 땅 얼기 전 온도는 몇 도일까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땅이 어는 온도는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늘 재배에서 꼭 필요한 생태와 생육에 따른 온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싹 트는 온도 15도에서 25도. 2. 뿌리 내림 최적 온도 15도 내외. 3. 뿌리 재생기 시작 온도 4에서 5도. 4. 잎편 분화 온도 5에서 10도. 5. 생육 적정 온도 18도에서 20도. 6. 구비대 시작 온도 10도 정도. 7. 구비대 적정 온도 18도에서 20도. 8. 저온 가뭄 온도 0도에서 5도. 9. 동해 한계 온도 난지형은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한지형은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부직포 벗기는 날을 정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마늘이 0도에서 5도 정도의 저온 가뭄 온도를 1개월 정도 보내면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잎편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앞서 4도에서 5도 정도에서 겨우내 쉬고 있던 뿌리가 다시 생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늘 생육 재생기가 되는 거죠. 생육 재생기는 지역, 품종, 텃밭의 환경, 평균 기온 등에 따라 해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것이다 하고 말하긴 뭐해도 남부지역이라면 2월 중하순쯤이 되고 중부지역은 3월 초순쯤이 된다고 보시고 다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서리빨 피해 대처와 잡초 뽑기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추위 때문에 마늘밭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 중에 서리빨이 생겨 솟구칠 때 마늘 뿌리가 끊기면서 들뜬 곳이 있는지 살핀 후 만약 있다면 꾹 눌러주어 마늘 뿌리가 땅과 닿게 해서 말라 죽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직포 덮기 전 잡초 제거를 했기에 잡초가 많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행여 잡초가 있다면 뽑아내고 추비를 주는 것이 비효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웃거름 추비 주기입니다. 마늘밭 추비는 선택적이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엔 유기질이나 가축분 퇴비 그리고 마늘 전용 비료 등을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비료 성분이 서서히 흡수되는 완효성 성분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추비를 하다 보면
과다 시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마늘밭 생육 상태를 살피신 후 추비를 아예 생략하거나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다음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비료의 흡수 온도 역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료가 분해돼 작물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체화돼서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료를 뿌려 놓으면 아무 때나 저절로 녹아 작물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pH,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NPK 비료 3요소 중 질소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흡수되는데 그 온도가 9도 정도입니다. 때문에 통상 NPK 비료가 제대로 흡수되려면 10도에서 15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도에서 5도 정도에서 부직포를 벗긴다면 9도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추비를 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 봄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무서울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도 부직포 벗기고 바로 추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지 싶습니다. 1차 추비는 부직포 벗기고 시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2차 추비에서 마지막 추비를 너무 늦게 하면 2차 생장으로 이어져 벌마늘이 될 염려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3차 추비를 준다면 더 하고요. 마지막 추비를 언제 줄 것인가? 이 무릎에 대한 답 또한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월 말일까지, 4월 초순까지, 4월 중순까지, 4월 하순까지 여러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비를 중부지방인 저의 경우는 4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안에 마지막 추비를 주고 있는데 3월 말일 근처에서 마지막 추비 날짜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확 예정일 2달, 60일 전에 끝낸다는 기준입니다. 6월 중순에 수확한다면 그때 추비를 끝내는 것이 좋지 싶어 그렇습니다. 추비 횟수는 보통 2에서 3회 한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2회만 하고 있습니다. 시비량 또한 지역, 품종, 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지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 2차 같은 양으로 10평당 요소 200g, 황산가리 130g을 주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비가 아닌 NK 비료를 쓰는 경우라면 10평에 330g에서 500g 정도가 무난하지 싶고요. 셋째, 고자리파리, 뿌리응의 살충제 넣기입니다. 해충은 모든 작물에게 해를 끼치는 공통 해충과 특히 어느 종류에만 많이 덤비는 해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합과인 마늘에게는 10여 가지 해충들이 있습니다만 인경에 침입하여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화되다가 전체가 말라 죽게 되는 고자리파리와 뿌리와 인경을 가해하는 뿌리응에 수확 전 일찍 노화되고 구근은 갈색으로 변하며 오그라드는 마늘 구근 선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초봄에 한 번 더 방지약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흑색 썩음 균핵병, 잎마름병 등 방지약을 살포합니다. 겨울을 난 마늘밭엔 해충만이 아니라 각종 병에도 오게 됩니다. 때문에 부직포 벗기고 바로 흑색 썩음 균핵병, 잎집 썩음병, 그리고 무름병 방지약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곧이어 3월 말 정도 되면 이상 3가지 방지약 이외에 녹병, 그리고 최근 마늘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잎마름병 방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잎마름병의 경우 중부지방에서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5월 초에 발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린이날 병이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사전 예방에 애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배수로 정비입니다. 마늘은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과습 상태는 아니죠. 행여라도 과습 상황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직포를 벗긴 후 즉시 고랑을 정비하여 물빠짐이 좋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잎마름병의 경우 고온 다습 환경과 질소 과다가 병해를 더 키운다고 합니다.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잎마름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